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추세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안이 제정된 경남이지만 이젠 임대인조차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힘을 잃은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오늘 전문가 두 분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원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될 듯 하면서도 참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2, 3월부터 시작된 이 착한 임대인 운동, 이게 이제 하반기엔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상당수 이 임대인들이 한 2,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이 운동을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임대인들이 이미 그 임대료를 원상 복구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착한 임대인 운동 처음 나왔을 때 상당한 반향이 있었어요. 일단 건물주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더 활성화되는 데는 경남도와 또 도의회의 노력이 있었죠. 네, 경남도에서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게 지난 4월 24일이거든요. 이제는 곧 있으면 그 효과를 발휘할 텐데 네. 감면 신청 자격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그러니까 약간 지속성을 가지고 인하를 해 준 분들에게 이제 해 주는데 그 감면 대상들은 이제 7월 부과되는 해당 건축물 재산세, 그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이런 것들을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율은 이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 10에서 50% 정도 올해만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이 지방세 감면 정책 홍보 이전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처음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7월 첫째 주 공식적 집계를 추정을 해봤더니 한 이렇게 동료를 했더니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남이 전국 지자체 중에 참여도가 꽤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상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내놓은 4월 통계를 보면 부산에서 참여한 수가 751명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547명, 경남이 461명, 경기가 209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본다면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지만 실제 인구 대비로 본다면 부산, 경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는데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갖는 이 의미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깝게는 일본의 그 무역 보복에 대항하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 집행 운동, 그리고 뭐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근세에는 일제에 대항한 뭐 국채 보상 운동, 3.1 운동, 그리고 뭐 좀 더 올라가면은 임진왜란 때는 민초와 성녀들이 자발적인 이제 의병에 참여하는 거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데서 사례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보면 외국에는 이런 특징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한반도가 처한 이제 지리적 특성 이런 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유럽의 전쟁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패권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끼리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간한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한반도에 있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 쳐들어와도 그렇고 중국에서 쳐들어와도 이게 자기네들이 보급품을 그 먼 데까지 다 못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들을 이제 이렇게 약탈하고 뭐 잘 안 주려면 이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민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우리가 관은 서울에 있잖아요. 굉장히 지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민간이 스스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DNA에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특성들이 지금 현재의 이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도 이제 이끌어내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이끌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뤄졌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최근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는데 하지만 참 반가운 게 일부 계속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관련해서 뉴스로 전했었는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기업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7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는 지난 3월 기준 117개 업체에 5,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잠깐 보고 왔습니다. 이 마산 자유무역 지역 기업들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 30%를 감면받는 소식이었거든요. 네, 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30% 감면됩니다. 이건 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기존의 3%에서 1%로 낮췄어요. 국유재산, 그러니까 뭐 건물세라든지 이런 걸 낮춰줬는데 자유무역지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거기는 되게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노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산 자유지역관리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건의를 했고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친 끝에 감면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월까지 감면된 액수를 계산해봤더니 7억 8천만 원 정도 임대료가 감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기업이 한 기업에서 2,5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가 되게 큰 것 같고요. 네. 이 과정 중에 경남도에서 파견된 산업부 파견 근무 사무관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6,600제곱미터를 임차를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한 600만 원 정도 감세 효과가 있고요. 참고로 전국 7개 산단형 자유무역 지역, 우리 마산만 자유무역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다 합하면 2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마산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 관심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큰 정책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소식인데 이렇게 정부의 국유재산 같은 공적 재산 임대료는 인하해주는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 건물주에게 임대료 내는 분들은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개인 임대인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화합하는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현 코로나19 상황은 따지고 보면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공공 분야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가게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제 이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불균형 문제거든요. 이게 불균형이 닥치면은 사람 행복도는 이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견디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만난 몇몇 임대인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좀 유지를 하시겠다. 그래서 뭐 다소의 함가닥의 희망은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뭐 말씀드렸듯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더 버틸 수가 없다. 임대료를 다시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힘든 경제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도계동 부부시장 전 상인회장 이덕진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도계 부부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저희와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당시에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건물,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2달 동안 30% 깎아주기로 했다고 하셔서 저희도 역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지금은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정상화 이후에도 뭐 매출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임대료가 금액이 많이 하는 곳은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을 살릴 거라고 뭐 동행 대한민국 이런 행사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그러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행사는 하고 있지만은 그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 판매라든지 그렇게 경기 활성화에 그게 연결되냐면 연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 국유재산이나 공공재산에 포함된 건물이 임대료 하향 조정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일반 중상공인 입장에서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도 출자 기관이나 아니면 시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에는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월세를 개월수가 근 뭐 6개월 이상 1년 뭐까지 그렇게 감면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뭐 길면 몇 개월, 짧으면 뭐 1, 2개월 그 정도의 어떤 월 임대료를 전체에서 뭐 20%나 30% 정도 감액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는 저희들 장사하신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일반 중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조금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물론 정부에서도 그 추경이나 일반 예산을 가지고 재난기금이라 해서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인들은 임대료가 너무 금액이 많이 받고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상인 같은 경우에 희망사항이라만 만약에 있다면은 개개인에게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그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또 전통시장을 살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추경이나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가슴에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가고 또 이 지역의 국가 전체로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안 좋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올 연말까지라도 임차인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약 한 30% 정도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금 그 금액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게 많이 감액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내준 1,000만 원 그건 실질적으로 그 순간뿐이지 그게 나중에
세월이 가면 그것도 하나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빛을 또 낳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영세사업자들은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또 빛을 낸다 보면은 파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임대인, 임차인으로서 어떤 게 어렵고 또 어떤 걸 요구하고 싶은지 현실적인 답변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김덕진 대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료를 정상화한 임대인들도 사실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또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걸 감내해야 할 것들이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제 이 사람들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예, 그럼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운동은 지난 2, 3월 이후에 가게마다 손님이 끊겨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임차인들의 이 어려움을 보다 못한 임대인들이 이제 자율적인 참여로 어려우면서 어려울수록 이제 돕고 살자 이런 뭐 환난 상율의 정신으로 이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콩팥이 좀 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 릴레이는 앞에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내에서만 지금 뭐 2,600건 이상으로 많게는 3,000건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물주들도 지금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이 있는 건물주는 이 원리금 상환 압박이 있고 임대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물주로서는 감내할 수 있는 이제 한계를 좀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건물주들이 이 착한 임대인 되려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다 이런 뭐 예,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 제가 그 만나본 몇몇 이 임대인들 사례에서 공공기관에 계시는 한 분은 경남도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임대료를 인하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네들도 경영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이 좀 어려움이 많다 그러고 양산 신도시에 점포를 둔 CC는 대출금과 퇴직금 이런 걸 이제 합쳐 가지고 점포를 구입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뭐 별 문제 없이 잘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자기도 같이 이제 동참을 하자 이래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한 30% 정도 깎아주다 보니까 대출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되게 어려워서 좀 올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 가서 보면은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네. 이분이 되게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한테 뭐 이렇게 좀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번 사태가 이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쳐서 똘똘 뭉쳐야 해결될 수 있는 예,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방관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경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또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또 한번 이렇게 방법을 내서 좀 임대인들, 임차인 숨통 트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국간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불을 끄려면 더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사실 신규 동참은 거의 제가 보기엔 힘들 거라고 보고 할인 폭이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기업형 임대업자들이거든요. 사실 이 개미들이 임대업을 하는 그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많은 특혜들을 받아왔고 또 임차 이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운동을 좀 함께 유도를 하고 우리 계속 방송에 보면 우리 지금 서민들, 개미들, 소상공인들만 임대료 인하 착한 운동 한다고 나오지 그런 좀 큰 손들이 한다고 나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도 좀 유도를 하고 취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좀 여전히 국난 앞에서 우리나라는 리더들보다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구국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좀 기특하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위원 여성한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